여러분, 현재 시장은요 여전히 불장입니다. 삼성전자는 20만 전자를 뛰어넘었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무려 1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불장이 지속될까? 그런 걱정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아직까지는 걱정을 할 만한 그런 시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선 투자 시장의 본질인 금리 인하에 대한 기조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시점인데요. 은행 관점에서 볼 때 이 금리 인하라는 것은 가지고 있는 돈을 바깥으로 풀어내겠다라는 명확한 취지가 깔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의 매수 대금이라고 알려진 이 고객 예탁금 있죠. 고객 예탁금은 현재 무려 108조 원 이상의 예탁금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즉 매수를 할 수 있는 돈들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즉 유동성이 아주 풍부한 그런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자, 이런 시장에서 상승 사이클에 탑승한 강력한 주식들 놓치시면 누가 손해입니까? 당연히 매수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 손해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 주먹남이 오늘은 상승 사이클 초입에 있는 강력한 섹터들을 소개시켜드리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 종목들과 그 근거들까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예정이니까 영상 시청하시면서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식으로 먹고 사는 남자 주먹남입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주식들도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던 종목들처럼 강력한 장대 양봉이 나와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불과 1일 전에 말씀드렸던 32,000명께서 시청해주신 그 영상 속에서 제가 어떤 종목을 매수하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먼저 한신기계 말씀을 드렸는데요. 금일자 무려 12%까지 장대 양봉을 만들어주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영상 초반에는 갈놈은 갑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가 그렇습니다. 준비된 주식은 못해도 이렇게 한 번씩 튀어주는 흐름을 보여줍니다. 지금 윗꼬리가 다시 달리긴 했지만 한신기계는 여전히 끝난 주식이 아니고요. 이 선익시스템 주식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선익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조금 길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때 당시에 말씀드릴 때 가격은 12만원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네, 선익시스템 지금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 다음날부터 양봉이 만들어지면서 오늘은 대략적으로 8%까지 상승 흐름을 만들어줬어요. 클로버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68,500원 부근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클로버는 오늘도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드디어 21선 위에 안착을 성공시켰어요. 게다가 앞자리가 6자에서 7자로 레벨업이 됐습니다. 클로버도 여전히 상승하는 이 추세의 초입에 드디어 올라탔다라고 보고 있는 관점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오늘 영상 정말 중요한 내용들만 꽉꽉 눌러 담아왔으니까 영상 보시면서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을 꼭 해두시길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산업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미국의 대통령인 트럼프 대통령이 어젯밤 국정연설에서 한 발언을 했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한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전기가 필요하면 기업들이 직접 발전소를 지어야 된다. 그리고 요즘 원전 테마주들 움직임이 계속해서 긍정적인 시점이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원전 대장주로 불리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앞전 전고점 라인 위에서 돌파를 시키고 물량을 계속해서 모아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전망 자체가 긍정적이기 때문에 아마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많이 계실 거예요. 제가 오늘 그 고민을 완전히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일단 스케일부터 보겠습니다. 이 트럼프 행정부가 세운 목표는요, 2050년도까지 미국의 이 원자력 발전 용량을 지금보다 무려 4배 이상을 증가시키겠다라고 엄포를 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2030년도까지는 대형 원자로를 최소 10기 이상을 착공하겠다라고 목까지 박은 이력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원전이 지어진 게 마지막에 언제였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수십 년 이상이나 지나 있어요. 그 정체된 시장이 지금은 다시 오픈이 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원전 관련 주식들을 당연하게도 집중을 해야 돼요. 그리고 어제 발언도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얘기한 게 이겁니다.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이 전기 요금이 올라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빅테크들은 스스로 이 발전소를 지어서 전력에 대한 수요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라고 엄포를 놨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이미 발빠르게 움직이는 기업들 뭡니까? 구글, 아마존, MS, 글로벌 전체 시가총액 상위권에 있는 기업들은 이미 이 SMR에다가 엄청난 투자를 직접적으로 하고 있어요. 소형 모듈 원자로에 직접적인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는 이유가 다 트럼프의 발언들 때문이겠죠. 자, 그러면 이 흐름들 속에서 수혜를 반드시 받을 수밖에 없는 국내 종목들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볼 건데요. 일단 큰 틀로 봤을 때 저는 세 가지 종목을 보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메모하세요. 이거 두산 에너빌리티예요. 당연하게도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봐야 되고, 이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것은 사실상 이견이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국내에서 이 원자로에 관련된 주기기를 만들 수 있는 곳이 두산 에너빌리티밖에 없어요. 특히나 이 미국의 SMR 시장의 선두주자인 뉴스케일 파워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분을 투자를 해놨죠. 그러면서 기자재에 대한 공급권도 확보를 해놨어요. 공급 자체가 자유로워진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여기에다가 가스터빈에 대한 기술력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원전이 됐던 LNG가 됐던 이 트럼프 에너지 정책 자체에 있어서 어떤 방향으로 가도 이 수혜를 챙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띄워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한번 이렇게 주춤거릴 때가 몇 번 있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상승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특히나 과거 전고점 라인들을 한 차례씩 다 돌파를 시켜놓고 이 위에서 안착을 했다는 거, 지금 준비하는 것은 상승에 대한 대시세 사이클일 겁니다. 원전이라는 것 자체가 이 정책적으로 굉장히 발목이 잡힌 경우가 많았었는데, 그런 원전에 반하는 정책 자체들이 하나씩 수정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특히나 저 주먹남이 가장 좋아하는 그 패턴 중 하나가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 중기 시세의 교과서 패턴으로도 볼 수가 있는데, 아래 사진을 보시면 이 패턴적으로 굉장히 비슷한 흐름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일단 간단하게 보시면 1번 파동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1번 파동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인 상승봉이 만들어지면서 거래가 보통 터지게 돼요. 그러면서 수렴을 시켜 나갑니다. 자, 수렴을 시켜 나가다가 1번 라인의 고점을 넘겨서면서 큰 폭의 시세가 나오는 게 바로 2번 구간이에요. 그러면 1번 라인의 고가를 넘어서는 구간이 여기겠죠. 자, 여기서 줄줄줄줄줄 상승이 나오는 부분들. 자, 2번 구간은 보통 이렇게 천장이 두 번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여기서도 한 번, 두 번, 한 번, 그리고 두 번 천장이 만들어지는데요. 이 우측 천장을 만들고 나서는 일시적인 조정 구간을 주는 경우가 많아요. 자, 여기서도 우측 천장을 만들고 나서 조정 구간을 굉장히 길게 주죠. 그 다음에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구간들이 바로 이런 구간이라는 거예요. 2번 구간을 뛰어넘는 자리가 어딘가. 자, 지금부터는 이렇게 강력한 상승 사이클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미 국내 기관들도 매수를 많이 해주고 있는데요. 굉장히 많은 양의 그런 수량들을 계속해서 매수를 받으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물량을 던져낼 때마다 계속해서 물량을 흡수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결국에 지금 산업 사이클적인 측면에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굉장히 잘 맞는 주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제가 최근에 이 바닥 부근에서 추천을 드렸었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기분 좋은 상승은 맛보고 있습니다. 뭐 크게 오르지 않아서 그럴 뿐이지, 랠리 타임이 한번 오면 장대 양봉들이 수두룩하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 조금 더 기다리면서 그렇게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원전 관련 주식으로는 우리 현대건설은 빼놓고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최근에도 많이 올랐고, 제가 오늘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릴 수가 있었는데 얼마나 예쁘장합니까? 앞전 고점 라인을 강하게 돌파를 시켜놓으면서 여기서 뭐가 진행돼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매집에 대한 1, 2, 3가 진행이 되잖아요. 자, 1, 2, 3, 4가 진행이 되면서 상승 이후에 수렴 1번 구간이죠. 그리고 2번 구간, 3번 구간 나왔다가 4번 구간에서 뭘 만듭니까? 단봉 형태의 수렴을 만들죠. 그 다음에 폭발적인 상승이 나온 건데,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많이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더 올라줘야 되는 패턴입니다. 앞서 이 밴드 안에서도 제가 매수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생각보다 강하게 올라줬어요. 수익 보고 계신 분들 아마 많이 계실 겁니다. 일단 미국 원전 기업과 손을 잡았어요. 홀텍 관련 기업과 이 SMR 관련 건설 사업, 그리고 원전 해제 사업까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설계만 잘한다고 원전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설계도를 보고 시공을 하는 그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야 되는데, 이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이 SMR 시장에서 이미 미국 기업과 손을 잡고 파트너 자리를 선점을 해놨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크게 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최근에 외국인들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 미친 듯이 매수를 질러놓고 있습니다. 시장 유동성 장세에서는 기관 트레이더가 매수하는 종목을 집중해서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경우에는 현재 원전 관련해서 이 변동성으로 따졌을 때 움직임 자체가 대장주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무려 15% 이상이 올라갔었고, 올라가는 흐름을 보세요. 굉장히 강력하게 올라주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주가 변동성 1위 주식을 우리는 당연히 쳐다봐야 되는 부분이고,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매매법이 어떻게 보면 단순합니다. 자, 5일선 위에 있을 때 매수를 하면 되고요. 5일선 밑으로 꺼졌을 때는 조금은 안정적으로 그렇게 매수 매도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주도 섹터의 대장주가 되는 순간에는 보통은 5일선을 잘 이탈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5일선을 이렇게 놓고 말씀을 드려보면 차트가 이렇게 움직임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자, 이렇게 움직임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만약에 이게 아니라 이렇게 올라가다가 톡 하고 꺼지는 경우에는 그때만 현금화 관점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단기적인 목표가랑 매수가를 좀 말씀을 드려보면 현대건설 1차 목표가는 18만원 이상입니다. 18만원 가격대를 강하게 돌파를 시킨다면 그때는 훨씬 더 목표가를 늘려도 되겠죠. 앞자리가 20만원으로 바뀔 수 있는 구간까지 기다려 봐야 될 것입니다. 특히나 오늘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두 번째로 우리 100% 무료 급등주 소통방에서도 잡아드렸었는데요. 정확하게 뭐 드래그라든지 스크롤 같은 거 다 되는 이 텔레그램 방입니다. 현대건설 오늘 8시 50분경에 우리 매수할 수 있도록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이 텔레그램 방 현재 다들 입장을 원하시는 상태인데요. 저희 주식재벌에서 약 2주 정도 텔레그램 방 인원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링크를 열어드렸는데 벌써 실제 5,000명이 넘는 분들이 신청을 해주셔서 정말 너무 죄송한 말씀이지만 방이 너무 빠르게 마감이 됐습니다. 입장 인원이 지금 너무 많아서 전부 다 받아들이고 싶은데 조금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 점만 조금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요. 어제 링크를 클릭해서 입장 신청을 해주신 분들은 순차적으로 연락이 들어가실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링크는 조금 여유가 생기면 바로 열어드릴 예정이니까 구독을 안 해두신 분들은 구독을 한 번씩 해주시고, 자, 오늘 첫 번째로 드렸던 주식이 현대오토웨이버였는데 굉장히 강한 움직임을 보여줬어요. 제가 이 수렴의 끝자락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까지 그렇게 강력하게 좀 어필을 해드렸었는데요. 실제 어떤 흐름을 보여줍니까? 자, 이렇게 수렴을 해나가다가 이 수렴의 끝자락에서 결국에는 뿜 현상이 발생이 된다고 매일같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죠. 그래서 현대오토웨이버 같은 경우에도 오늘 무려 22%라는 경이로운 상승이 만들어진 겁니다. 로봇 관련 뉴스는 제가 우리 텔레그램 방에서도 4가지 뉴스를 넣어드렸어요. 4가지 뉴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렸던 하나갤러리아 같은 경우에도 실적을 무시 못하죠. 차트가 또 예쁘장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셨으면 하는 그런 흐름인데요. 여기를 한 번만 봐주세요. 가볍게 그냥 봐주시면 되는데, 저 주목남이 굉장히 좋아하는 패턴 중 하나입니다. 공진거래량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거래량, 키 큰 거래량들이 여러 차례 이렇게 생겼던 주식들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온 다음에 조정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추세를 만들어가는 패턴이 보이기 시작하는 지점을 잘 포착을 하시고, 거래량이 보통 300% 이상 증가하면은 A파동, 자, 1번 구간이 생긴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놓고 보는 거예요. 1번 파, 2번 파, 3번 파, 그리고 D 구간이 여기서 만들어지는데요. D 플러스 2 구간에서는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공부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자, D 플러스 2 구간에서는요, 시가보다 종가가 높은 위치에서 마감이 되면 훨씬 더 좋습니다. 특히나 거래가 이렇게 체결이 되는 게 눈에 보이면 보일수록 다음날 이렇게 강한 상승이 나올 확률이 훨씬 더 높아져요. 그래서 오늘 하나갤러리아 같은 경우에도 무려 23%대까지 상승 흐름이 만들어질 수가 있었던 건데요. 자, 오늘 텔레그램 방에서 매수 매도 해보신 분들 너무너무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자, 오늘 종목 보고 수익 보신 분들은 댓글로 땡땡 종목 수익 봤습니다 라고 꼭 남겨주시면 영상 촬영하는데 큰 보람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종목을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다음 종목은 한정기술을 봐야 됩니다. 한정기술, 자, 이거 왜 봐야 됩니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일단 국내 원전 기업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 원자력 발전소를 설계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들이 사실상 소수예요. 그리고 실력 있는 설계 실력을 갖춘 기업이 한전기술입니다. 특정 원전을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돈을 버는 기업이 바로 한전기술이라는 거예요. 왜냐? 설계도가 있어야 다른 원전 기업들이 그 설계도를 보면서 주문 발주를 넣고 뭐 이것저것 시작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먼저 돈 되는 기업은 우리 한전기술이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글로벌적인 수출 확대에 대한 기로가 굉장히 많이 열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AI에 대한 이 전례 없는 확산이 한국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 글로벌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원전은 이제는 필수가 돼버리는
돼버린 겁니다. 필수가. 차트도 어떻습니까? 굉장히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앞전 이 고점 라인 위에서 굳건하게 버티고 있는 흐름. 우리 시청자분들이 또 헷갈리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차트가 지금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통합 차트로 볼 수 있고 넥스트 차트가 이렇게 생겼고요. KRX로 보면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차트가 달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넥스 트레이드 때 굉장히 높게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가지고 차트가 이렇게 왜곡되는 현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KRX로 보여드리면 현재 이런 흐름을 만들고 있는 게 한정 기술이니까 지금은 KRX로 보는 게 맞습니다. 자, KRX로 봤을 때 현재 차트는 이렇게 생겼어요. 상승 추세를 만들어내고 수렴을 시켰습니다. 자, 수렴을 시키다가 다시 한번 이런 패턴들이 만들어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기서도 ABCD 1, 2, 3가 또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물량 매집이라는 겁니다. 주가 상승을 위한 물량 매집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한정 기술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목표가 앞자리 20만 원으로 바뀌는 거 체크해봐야 됩니다. 우리 매수는요 5일선 근처에서 매수를 했다가 장대 양봉 나와주면은 천천히 기분 좋게 분할 매도하시면 될 거라는 말씀 드려볼게요. 또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도 더 가져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현재 신고가의 영역에 있다 보니까 다른 주식보다도 탄력이 강해질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주식들은 과거에 더 높았던 자리에 매물대가 있습니다. 자, 물려있던 사람들이 드디어 본전 탈출할 수 있는 그런 과거 앞산이 좀 높다고 하면은 이 한정기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월봉을 봐도 그렇고요, 연봉을 봐도 그렇고요, 분봉을 봐도 마찬가지 신고가의 영역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팔 사람이 적으면 적을수록 주가는 상승을 향하기가 굉장히 수월해진 시점이기 때문에 주가 장대 양봉이 나오면 걷잡을 수 없이 강력한 상승이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한정기술 당연히 체크를 꼭 해두시길 바랍니다. 우리 손절 라인도 좀 말씀을 드려봐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21선이 이탈되면은 손절입니다. 간단한 이유인데요. 21선의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세력선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그래서 21선이 무너지게 되면 실망 매물이 굉장히 길게 나옵니다. 어떤 식으로 나오냐, 바닥에 있었던 수익 보고 있었던 사람들 또는 물렸던 사람들의 물량까지 20선이 이탈되면 전부 다 쏟아지기 때문에 매수할 사람은 줄어들고 매도할 사람은 또 많아질 수가 있는 그런 구간이 21선 이탈 시에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도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로봇주도 지금은 당연히 봐야 됩니다. 이 로봇 산업에서 산업 자체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저 주먹남이 항상 말씀드리는 주식 뭡니까? 우선 클로봇은 당연히 봐야 됩니다. 이번에 어떤 뉴스가 하나 만들어졌습니까? 자, 이거 실제 뉴스입니다. 로봇계 스팟이라고 있습니다. 이 현대차의 모든 공장에서 일을 한다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이 스팟과 클로봇의 관계는 굉장히 가깝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클로봇 보스턴 다이내믹스 스팟의 SI 인증을 획득하면서 상한가를 들어간 이력도 있습니다. 제가 이때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수익을 내드렸었던 주식이에요. 그런데 이런 내용도 알고 가셔야겠죠. 클로봇은 이 스팟이 고장나면 24시간 내에 해결을 한다.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증을 취득했다라는 내용까지 가지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게다가 아시겠지만 현대차 로봇 같은 경우에는 2030년도까지도 이 로봇 산업의 투자를 굉장히 크게 합니다. 무려 50조 원 이상을 한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이 스팟 로봇이 지금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의 모든 공장에서도 일을 한다라고 하지만 현대차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땡땡기업들에서 엄청나게 많은 로봇계들이 일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특히나 스팟뿐만이 아니라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 인간형 휴머노이드 자체에서도 이 클로봇은 엄청난 영업이익 상승을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됐든 현대차가 노리고 있는 것은 이 로봇들을 그냥 돈 주고 판매, 자 이렇게 하는 방식이 아니라 라스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RAAS 구독료를 받으면서 로봇을 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만 무려 3만 대 규모의 로봇 전용 공장을 짓는다, 그렇게도 얘기를 했었죠. 어찌됐든 이 클로봇의 카멜레온 그리고 통합 관제 시스템 등등 로봇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수익을 만들어내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긍정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히나 21선을 드디어 돌파를 시켜놨다는 것도 굉장히 긍정적인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종목별 투자자를 보면 이 외국인들도 최근에는 엄청나게 많은 수량을 집중적으로 매수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 트레이더들은 말해 뭐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큰 폭의 매수를 해주고 있어요. 실적적인 측면도 궁금하실 건데요. 실적은 지금은 그렇게 잘 나가는 기업은 아니죠. 이 로봇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돈을 버는 기업이 클로봇이기 때문에 현재는 그 최근 연평균 5년 평균 이 매출 성장률 자체가 71.7%가 나왔고요. 영업 손실은 대략적으로
20%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영업 손실이 이제는 흑자로 전환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클로버워시는 좀 단순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단기 내로 10만원까지는 금방 올라줄 것이다. 10만원 라운드 피겨까지는 그다지 먼 꿈이 아니에요. 장대 양봉 하나만 이렇게 만들어줘도 금방이라는 겁니다. 특히 이 수렴의 끝자락에서 지금 방향을 좀 전환을 시키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자금이 한번 몰려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이 매수가 매수를 부르는 그런 상승에 대한 시장가 불꽃 클릭들이 꽂힐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전에 지금 같은 타이밍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혹여나 미국과 이란이 갑자기 전쟁을 하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망가지면서 로봇 산업 섹터에서 돈이 빠져나갈 때는 그때는 리스크를 항시 대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강세장이라고 하더라도요. 일시적으로 쉬어가는 장세에서는 우리는 늘 대응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매매해야만 안정적으로 이 투자 수익을 늘릴 수가 있는 거니까 이런 부분은 꼭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는 61선이 이렇게 아래 깔려 있는데요. 저는 회색선으로 해놨어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동평균선 중에서 60일 MA 이평선, 이동평균선 켜져 있을 건데요. 60선의 별명은 뭡니까? 이 추세선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지금 추세선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 추세선을 이탈시켜서 마감시킨다면 그때는 일단 아쉽지만 현금화를 해두는 것을 권장을 드릴게요. 매수는 지금도 가능하고요. 단기적인 목표가가 10만원 그 이상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수가 있습니다. 로봇이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관리도 하고요. 이 산업 현장에 맞게끔 모든 업무를 도와주는 게 바로 클로봇이 될 수가 있으니까 로봇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돈을 더 버는 구조라는 부분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우리 제약바이오도 계속해서 봐야 됩니다. 이제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000스닥의 시대는 끝났고 3000 코스닥이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어요. 이 코스닥에 굉장히 많이 분포해 있는 기업들 중에서 이 제약바이오를 절대로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이런 시점에서 이재명 대통령도 입을 열었는데요. 이 바이오는 제2의 반도체다. 국가 차원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어요. 이 바이오를 에너지 문화와 함께 성장을 견인할 핵심적인 분야로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2030년까지 이 글로벌 제약바이오 5대 강국에 진입을 하겠다. 자, 5대 강국. 그러면서 기존부터 국민 성장 펀드 여기서도 이 제약바이오 백신 쪽에 굉장히 큰 폭의 자금을 투자한다. 이런 내용을 얘기했었죠.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시점에서 우리 지금 당장 봐야 될 기업이 하나 있어요. 기업은 바로 옵투스 제약입니다. 국내에 굉장히 많은 환자가 있는 게 바로 이 노안 환자예요. 노안. 무려 1700만이 됩니다. 1700만. 근데요. 지금까지 제대로 된 약이 없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옵투스 제약 이 노안이라는 치료제를 세상에 내놓을 수 있는 그 기업입니다. 아마 노안이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나이가 들면서 가까운 게 좀 덜 보이거나 하는 부분들이죠. 지금까지의 치료법이라고 하면은 그냥 돋보기 안경을 쓰거나 수술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 약으로 치료를 한다는 개념 자체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옵투스 제약 같은 경우는 다릅니다. 이미 이 글로벌 1위 국가 미국에서 이 FDA가 역사상 최초로 이 노안에 대한 치료제 약품을 승인을 해줬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안경도 필요 없고 수술도 필요 없이 하루에 안약을 딱 한 번씩만 눈에 넣어도 치료가 되는 그런 시대가 열린 겁니다. 무려 1700만 명이 되는 국내에도 치료제가 없었어요. 근데요, 이 옵투스 제약이 그 빈 시장에 제일 먼저 진입을 했습니다. 이 FDA 승인을 받은 두 번째 노안 치료제 이 큐로시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큰데요. 여기서 국내 독점 판권을 계약을 해냈어요. 계약 금액만 해도 243억 원 수준인데 이 매출액 자체에 대해서 10% 이상을 그냥 베팅을 한 겁니다. 국내 출시 목표 같은 경우에는 올해 출시가 됩니다. 올해 경쟁자가 없는 시장에서 1등으로 들어가는 엄청난 기대감이라는 거죠. 그리고 최대 주주가 일단 삼천당 제약이에요. 삼천당 제약은 요즘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뭐 여러 가지 치료제를 다루고 있지만 황방변성 치료제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를 미국 커 분쟁까지 해결을 완료했고요. 뭐 유럽, 캐나다, 중동 6개국까지 독점 공급 계약을 줄줄이 따내고 있는 그런 기업이죠. 이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영업이익률이 무려 60%에 달해요. 100만 원 팔면은 60만 원이 남습니다. 근데 이 옵투스 제약은 그 제품의 국내 판매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청단 제약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적으로 대박이 나게 되면 우리 국내에서는 옵투스가 챙기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미 옵투스 제약 같은 경우에는
국내 일회용 안약이라든지 저만제 시장에서 1위 기업입니다. 안구 건조증 시장만 해도 점유율이 압도적 1위인데 지금도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2위랑은 거리가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1위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투자를 굉장히 크게 했습니다. 860억을 투자를 해서 공장을 증설하고 있습니다. 생산 능력을 지금보다 2배 이상 늘릴 거라는 그런 목표로 공장을 크게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일단 주문이 지금 줄줄이 밀려 들어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큰 베팅을 한 거겠죠. 이 코스닥이 3천을 가는 길목에서 이 제약바이오 재평가에 대한 바람이 불 수밖에 없는 시점, 이번에 또 상한가를 올라갔다가 일시적인 눌림목이 나와 있는 지금 우리는 입 벌려서 매수를 해놓는다면 어떨 것 같으신가요? 저 주먹남은 굉장히 좋게 봅니다. 특히 지금 자리가 어떻게 보면 그 패턴입니다. 자, 성장기 사이클, 쇠퇴기 사이클 나왔다가 일시적 회복기 구간이 나왔다가요, 침체기 구간에 들어갑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지루한 흐름을 보내다가 드디어 이 슈퍼 사이클로 진입을 하는 초입부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 사이클은 개인적으로는 앞전 17,600원에 대한 이런 강력한 가격대도 뛰어넘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가격은 1,900원 정도 수준인데요, 뛰어넘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옵토스 제약 실적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꾸준히 흑자를 아주 안정적으로 내고 있는 그런 기업 중 하나이기도 하고요. 차트적인 위치도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상한가 이후에 다음날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어냈다가 눌림목 자리로 들어왔어요. 눌림목 구간에서 또 팽이형 캔들이 뜨고 있습니다. 팽이같이 생겼다 그래가지고 약간의 몸통이 조금은 있지만 결국에 이런 캔들이 떴다는 거, 장대봉이 아니라 단봉이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는데요, 추세에 대한 변곡점을 잡아낼 때 지금 같은 캔들이 떴을 때 다음날 장대 양봉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 옵토스 제약도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장대 양봉 그리고 장대 양봉 사이에 제가 단봉이 하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가격선은 깨지면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8,900원에 대한 가격이 이탈이 되면 그때는 손절 현금화입니다. 현금화. 우리 단기적인 목표는 장대 양봉 나오면 매도하셔도 좋지만 크게 보시는 분들은 신고가의 영역으로 들어갈 겁니다. 과거 17,600원 넘겨서서 2만원 이상까지도 충분히 올라줄 수 있는 기업이니까, 지금도 저평가 받고 있는 기업이니까 지금 편안하게 보유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마지막 종목으로 우리 해지 테마주 하나는 보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이랑 이란이랑 사이가 굉장히 안 좋죠. 이 트럼프 대통령이 최후 통첩을 던졌어요. 호주 해협 봉쇄 결의안을 통과를 시켜버렸습니다. 아직 전쟁이 난 건 아닌데 이미 유가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보시면 최근에 55불 하던 유가가 지금은 66불까지 치솟은 상황이죠. 이 호르무즈 해협 같은 경우에는 폭이 굉장히 작습니다. 고작 34km 정도가 되는데 서울에서 수원 거리 정도 돼요. 근데 이 좁은 골목길 하나로 전 세계 기름의 약 4분의 1 정도 수준의 양이 매일같이 여기를 지나갑니다. 한국이 쓰는 원유의 70%가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를 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막 이란이 드론 한 대를 날린다, 배를 좀 위협한다, 그렇게 되면요, 전 세계 기름배들이 운행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운행을 안 해버리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여기서 전문 분석기관이 계산을 한 내용이 있는데, 이 호르무즈 해협이 단 하루만 막혀도요, 지금 현재 유가가 66달러에서 하루 만에 150달러까지도 튈 수 있다라고 경고합니다. 일단 유가가 오르게 되면 이 창고에 기름 쌓아두고 파는 이 흥구석유가 가만히 앉아서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창고에 이 기름을 쌓아둔다고 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기름값이 올라가면 흥구석유의 몸값 또한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거겠죠. 실제로 작년 6월 미국이 이란 핵시설 타격을 했을 때 흥구석유는 상한가도 기록했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봉쇄 결의안이 나왔을 때도 20%가 훨씬 더 넘는 상승을 만들어냈었죠. 현재는 미국 항공모함이 두 척이 중동에 집결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시한 건데요, 3월 2일 IAEA 이사회, 여기서 이란 규탄 결의가 나오면 군사 행동 가능성이 바로 높아집니다. 지금 90%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전쟁 확률이 무려 90%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규탄 결의가 나오게 되면 주식시장도 잠깐 무너질 수도 있어요. 여기에 대한 해지 관련 주식으로서 지금은 이 흥구석유가 대장주입니다. 다른 작은 테마 주식들은 보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보더라도 일단 흥구석유의 움직임만 관찰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협상이 타결되거나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줄어드는 이슈가 보이면 이런 프리미엄
프리미엄은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중을 처음부터 크게 들어가는 그런 것보다는 조금씩 분할로 접근을 해보겠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이 19,000원이 이탈되면 그다지 긍정적이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절 기준도 꼭 정해 두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주가가 만약에 전쟁이 나서 올라가게 된다 그러면 말도 안 되게 많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주식이니까 꼭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좋아 보이는 주식들이 너무 많은데 다 말씀드릴 수 없다는 점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 현재 이 텔레그램방 전부 입장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도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입장 신청을 해주신 분들은 순차적으로 연락이 들어가실 예정이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조만간 좀 정리되고 하면은 바로 링크를 다시 올려드릴 예정이니까 지금은 링크가 없다고 해서 너무 불편해하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을 아직 안 하신 분들은 구독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익만 많이 보시길 바랍니다.